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벌써 28경기째입니다. 스플릿까지 이번 라운드를 포함해서 이제 6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6강을 향한 중위권 싸움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돌아온 전북, 대구까지 합류하면서 6경기가 펼쳐진 이번 라운드, 지난 동아시안컵 일정으로 수년된 23라운드거든요. 볼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27일 오후 6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수원의 8월은 강원의 7월과 같다는 문장으로 이 경기 프리뷰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원은 8월 들어서 대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해당 4경기에서 따낸 승점은 12개 팀 중 가장 많습니다. 우승권 팀보다 더 좋은 페이스라는 건데요. 지난달에 이런 페이스를 보인 팀이 있죠. 바로 강원입니다. 수원과 마찬가지로 7월에 돌입해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최용수 감독은 최근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수원 팀 내 분위기가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강원은 7월의 상승 흐름이 7월 마지막 경기인 울산전 패배로 한풀 꺾였거든요. 8월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의 흐름을 끊는 건 바로 강원 자신이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원의 상승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진한 데에는 골잡이의 부재와 그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의 부재가 이유로 꼽혔는데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해결이 된 모양새입니다. 공격 쪽에선 유스 출신인 오영규와 전진우가 나란히 최근 4경기에서 3골씩 넣는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팀은 4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고 있는데 특징은 4경기에서 모두 전반 30분 이내에 첫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수원이 선제골 득점 시 승률이 유일하게 100%거든요.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건 공격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임대를 조기에 끝마치고 돌아온 이종성이 중원을 든든히 지켜준 것도 상승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수원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중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은 성남 임대를 마치고 확실히 진일보한 모습인데요. 이병근 감독은 최근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대1 역전승한 지난 제주전과 비슷한 라인업을 그대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흐름은 7월에 비하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최근 6경기에서 승패 퐁당퐁당 흐름입니다. 그렇죠. 특징은 최근 12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남자의 팀. 그러면서 6승 6패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이기고 지고 했습니다. 강원의 숙제는 이달 들어서 단 한 골만을 합작하고 있는 김대원, 양현준의 폼 회복입니다. 이정엽이 최근 3경기 중 2골을 넣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만 강원이 한참 좋을 때는 김대원, 양현준이 상대 측면을 뒤흔들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본체죠. 맞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원의 이기재, 전진우 듀오, 강원은 김대원, 김진호 듀오로 하겠습니다. 반대쪽 측면에서도 좋은 상황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수원은 왼쪽, 강원은 오른쪽이 살아나야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수원 승하겠습니다. 수원 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원이 홈 2점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강원 승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강원이 훨씬 앞선다는 점에서 저는 강원 승리 택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울산전입니다. 2연승으로 흐름을 타는 듯했던 제주는 수원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진성욱의 멋진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연이은 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제주 최근 4-3-3 전형으로 변경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변화의 중심에 있던 윤빛가람이 확실히 계속된 출전으로 체력적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주는 이창민이 정상 복귀한 데다 정훈, 김경재, 김호규, 김봉수 부상에 시달렸던 기존 3백 자원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존의 플랜 A였던 3-4-3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좌우 윙백이에요. 주전 좌우 윙백이 모두 나설 수가 없는데 정우재는 아직도 부상에 신음 중이고 안현범은 누적 경고로 이번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네. 정우재는 스캔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선수 본인이 좀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주말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성준이 좌우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한 자리를 차지할 공산이 크고 나머지는 김명순이나 김경재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가 좌우 윙백의 공격 가담을 주 루트로 하는 만큼 공격력이 다소 약화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울산은 김천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2위 전북과의 승점차를 9점으로 벌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울산은 최근 2연승 포함해서 8경기에서 5승 3무, 다시금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틴 아담이 지난 김천전 멀티골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완전히 연착륙하는 모습 보이면서 공격적 옵션이 훨씬 좀 다양해진 모습이고요. 울산이 8경기 무패를 하는 동안에 클린시트가 한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가 좀 다소 불안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막강 공격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까지 가세하면서 화력은 더욱 좋아졌고요. 다만 지난 경기에서 가정 문제로 나서지 못했던 아마노는 이번 경기 출전까지는 좀 상황이 좀 애매해 보이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인 몸 상태는 괜찮지만 훈련을 통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게 울산 내부의 전언입니다. 최근 엔트리에서 제외된 왼쪽 풀백 이명재도 경미한 부상에서 회복해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울산은 스쿼드에 큰 고민 없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있고요. 일주일 간격의 텀도 울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체 카드를 많이 안 쓰는 팀이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팀의 상성, 울산의 절대 우위입니다. 최근 9경기에서 7승 2무예요. 올 시즌에도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울산이 승리를 했습니다. 첫 맞대결에서 제주가 잘하고도 1대1로 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 입장에서 울산 징크스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요. 제주는 이번이 홈 3연전의 마지막 경기인데 체력적 우위를 앞세워 어떻게든 승점을 얻고 갈 생각이고요. 울산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주민규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민규가 최근 진성욱에 밀려서 이제 후반 교체 투입되는데 기회를 얻을 때가 됐어요. 제가 볼 때 득점 감각 자체는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울산 상대로 팀 내 최다인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거든요.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중요하고 울산에서는 엄원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원상이 올 시즌 제주전에서 무척 강했는데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했거든요. 엄원상이 최근 공격 포인트가 잠잠한 만큼 강했던 제주전에 포인트를 노릴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울산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제주가 질 것 같진 않아 보이는 승부입니다. 저는 울산 승하겠습니다. 제주 뒷공간을 파고들 울산 선수들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8시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인천과 서울, 서울과 인천 최근 맞대결 돌아보면 이슈가 참 많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서 많은 골을 주고받는 그런 난타전은 없었지만 골 없이도 치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양팀 통틀어 7경기에서 퇴장만 5번 나왔습니다. 우와. 서울 양한빈, 박정빈, 백상훈, 인천은 오반석, 송시우가 퇴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지난 2월 맞대결에선 인천 출신 김진야가 인천 원정에서 동점골을 넣어서 1대1로 비겼고요. 6월엔 서울 출신 이명주가 상암에서 동점골을 넣어 1대1로 비겼습니다. 재밌네요. 여기에 기성용이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작심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에 처음으로 찾는 인천 원정이라는 점도 이번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양팀은 최근 흐름 좋습니다. 인천은 8월 이후 2승 2무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3위 포항을 승점 3점 차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4경기 8골 무고사 지우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이고요. 서울은 같은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최근 2연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위 수원FC와의 승점을 36점으로 동률로 만들어서 6강 진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두 팀만 만나면 골이 참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선 골잡이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연스레 이날 경기의 키플레이어를 꼽아야 할 것 같은데 양팀이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인천은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인천 이적 이후에 7경기에서 3골 4도움, 경기당 평균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라운드 포항전에선 침묵했지만 가장 최근 홈 경기인 전북전에서 2골을 넣는 원맨쇼를 펼친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수비진으로선 에르난데스 가세 이후에 인천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서울에선 일류첸코 하겠습니다. 서울 입단 후 6경기에서 4골 1도움, 지난 라운드 성남전에선 멀티골을 쏘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밀착 마크가 좋은 베테랑이죠. 강민수와의 맞대결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스쿼드 상태를 보면 인천은 기존 오반석 여름 외에는 추가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원 핵심인 이명주가 단월 간격의 경기를 할 땐 살짝 지쳐 보였지만 최근엔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점은 호재고요. 서울은 한승규가 무릎 부상 후유증으로 최근에 엔트리에 제외됐는데 슬슬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센터백 이한범은 지난 성남전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주중에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늘 그랬듯 0대0 또는 1대1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승부요. 인천이 서울이 좀 까다로워하는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오후 7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김천전입니다. 대구는 18일 전북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패한 뒤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와 짧은 휴가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훈련을 시작했어요. 가마 감독이 사퇴한 뒤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잖아요. 대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네. 최영권 체제로 변신한 대구는 지난 전북전에서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3-4-3은 그대로 나섰거든요. 다만 중원 쪽에 변화를 줬던 게 좀 이채로운데 페냐 이진용이 제외되고 이용래 황재원으로 나섰거든요. 이 변화가 리그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 입장에서는 복귀한 세징야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경기 지배력이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울산전에서도 전북전에서도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게 하락세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건지는 이 경기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천은 신병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울산전에서 신병 비율이 더욱 높아진 모습이었어요. 김윤성, 임승겸, 윤석주, 김준범, 이준석 같은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김천 입장에서는 확실히 국대급이 질비했던 9월 전역 수행에 비하면 이름값이 확 내려가긴 했는데 지난 울산전에서 보듯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빛났어요. 하지만 공수의 핵이었죠. 조규성, 정승현의 공백은 확실히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 대체자가 없다는 게 김태형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지현과 박지수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천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권창훈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권창훈 아직 김천 유니폼을 입고 득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대구가 앞서 있습니다. 대구가 김천을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거든요. 다만 대구가 최근 대팍해서 작년만큼 힘을 쓰지 못하는 게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김천은 조규성이 대구를 상대로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강했는데 이제 없다는 게 아쉬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는 제카 하겠습니다. 제카 같은 경우는 지난 전북과의 아침 경기에서 이 왼쪽 사이드로 자리를 옮겨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했거든요. 골도 넣었고요. 김천의 수비 높이가 낮아지면서 지난 울산전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힘과 높이를 가진 외인이 해주는 게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제카 뽑았고요. 김천은 박지수 하겠습니다. 이 김천 입장에서는 박지수가 제카를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양 팀이 원래 모습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승리하겠습니다. 대구의 감독 대행 그리고 신임 주장 이런 허니문 효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네, 성남과 수원FC의 맞대결 양상은 인천 서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만나기만 하면 4골, 4골은 디폴트 값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원FC가 승격한 2021 시즌부터 지금까지 총 5번 만났는데 스코어가 성남 기준으로 2대1, 2대3, 1대3, 4대3, 2대2였습니다. 5경기에서 총 23골이 터졌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특히 재밌었는데요. 4월 수원 홈에선 핑퐁핑퐁 한 골씩 주고받았고 김민혁의 결승골로 성남이 4대3으로 극적으로 승리를 했었고요. 그날 경기는 이승우의 댄스 세레머니를 박수일이 응수하면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한 경기로 기억이 됩니다. 5월에는 두 번째 맞대결을 펼쳤는데 성남이 홈에서 2골 앞서갔지만 수원FC가 후반에 2골을 따라잡으면서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성남의 김민혁은 수원FC 상대로 올해 2골을 넣었고 한 번에 자책골을 넣는 이 라이벌 맞대결의 어떤 키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성남이 최하위에 처진 상황에서 3연패까지 당해서 물러설 데가 없다는 점, 최근 3경기에서 10골 내주며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원FC가 최근 7경기 중 5경기에서 멀티 득점하며 공격적인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날 경기도 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 김남일 감독은 지난 라운드 서울전에서 상대의 점유율 위주의 축구에 맞서기 위해 장효준이라던가 이재원과 같이 최근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 위주로 기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작전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친 기색이 있던 밀로스를 비롯해서 뮬리치, 권순영, 권한교 같은 주축 자원들이 다시 엔트리에 복귀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성남 구단은 때 아닌 해체설로 시끌시끌한 와중인데 처진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릴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수원FC는 그룹 A의 마지노선인 6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서울이 추격하고 포항이 달아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날 승점 3점을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호재가 있다면 지난 강원전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한 김현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가 최근 3경기에서 2골, 득점은 해주고 있지만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선수는 김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선 투톱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남 수비진이 트윈 타워를 어떻게 견뎌낼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성남 박수일, 수원FC 이승호 하겠습니다. 성남은 현재 분위기상 박수일이 어떻게든지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승호는 최근 3경기 침묵 중인데요. 선수 본인이나 팀으로도 침묵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승리하겠습니다. 분위기 차이가 경기력 차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요. 성남이 경기 안팎에서 지금 어수선한 게 수원FC한테 유리한 구도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8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포항전입니다. 전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 관계로 4강 결과는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북 계속해서 주중 주말에 강행군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서도 16강, 8강, 4강까지 지금 3경기를 소화하면서 58일 동안 무려 13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거든요. 네. 8월 들어서 지금 계속 3일 단위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비 쪽 뎁스 부족으로 매경기 같은 포백, 김진수, 박진섭, 윤영석, 김문환이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는 수비 핵으로 활약했던 박진섭이 누적 경고로 뛸 수 없습니다. 홍정호가 여전히 부상으로 신음하는 만큼 구자룡이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은데 구자룡, 윤영선은 생소한 조합인 만큼 전북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포항은 주춤하는 분위기예요. 최근 2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제주전은 완패였고 인천전은 벼르고 나왔지만 승리하지 못했어요. 포항의 고민은 역시 수비가 될 것 같은데 골키퍼 강현무의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심상민, 김용환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좌우 측면 수비의 부담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수비의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박승욱이 지난 경기를 통해 빠른 복귀를 했다는 게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박승욱은 지난 경기에서 후반 왼쪽 풀백으로 나섰거든요. 포항은 임상엽이 누적 경고에서 돌아오는 만큼 이선 쪽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김승대와 이광혁이 지난 인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이선 다양화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은 지난 경기들과 비슷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설 전망이에요. 네. 양팀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3승 3패로 팽팽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항은 전북을 만나면 빠른 카운터로 승부를 내곤 했는데 이번 경기는 전북이 지쳐있는 만큼 웅크리기보다는 앞선부터 괴롭힐 공산이 큽니다. 전북은 역시 체력적 부담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올 시즌 전북 포항전 결과가 묘했던 게 전북은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졌을 때 연패했고 이겼을 때 연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만큼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결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북은 울산과의 승점차가 다소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역전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만큼 그 희망을 살린다는 점에서 포항은 인천, 제주의 추격을 뿌리치고 3위를 수성함과 동시에 2위를 추격한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의 키플레이어는 송민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포항을 떠나 전북 유니폼을 입고 주춤했던 송민규는 최전방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무르는 득점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친정팀을 상대로도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눈길이 가고요. 포항에서는 김승대 하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44시 클럽에 가입했잖아요. 최근 부상으로 인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씻었거든요. 이 경기로 전북에서 부침이 있었던 김승대가 전북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전북의 체력 부담이 좀 걸립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이런 경기 참 잘 잡습니다. 중등부 전국 예선을 성공적으로 끝낸 2022년 H컵 풋살 대회가 남녀 성인부로 돌아옵니다. 스포츠조선, 삼성생명, HNS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게토레이와 롯데칠성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남녀 성인 풋살 대회 슛4 건강자산 H컵 2022가 열립니다. 전국 홈플러스 13개 지점의 루프탑 풋살장을 운영하는 HNS의 풍부한 인프라를 이용한 도심 속 풋살 축제 슛4 건강자산 H컵 2022는 남녀 대회 총 상금 2,500만 원 규모로 국내 동호인 풋살 대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회는 시흥, 서울 동대문,
부산, 전주, 천안 전국 5개 지역 예선을 거쳐 오는 10월 29일 챔피언십을 통해 전국 최강 풋살팀을 가리게 됩니다. 남자 부대의 공식 명칭은 슈4 건강재산 삼성생명 H컵 2022 게토레이며 선수 자격은 25세 이상이면 참가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이상 엘리트 축구 출신 선수는 제한이 됩니다. 여자 부대의 공식 명칭은 바뀌었어요. 슈4 건강재산 게토레이 H컵 2022 삼성생명. 참가자가 20세 이상이면 선수 출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 이상의 엘리트 축구 선수 출신 선수는 팀당 1명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선은 각 지역별 최대 24개 팀을 모집합니다. 5대5 경기 방식으로 팀당 최소 5명이 한 팀을 꾸려서 출전이 가능하고요. 9월 17, 18일 시흥을 시작으로 10월 1일 동대문과 천안 그리고 10월 15일 전주와 부산에서 전국 예선을 치릅니다. 남자부는 토요일, 여자부는 일요일에 열리고요. 조별리그를 거쳐 16강부터는 토너먼트 이를 통해서 우승팀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승팀은 상금 100만 원, 준우승팀은 50만 원, 3위팀은 30만 원이 돌아갑니다.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는 경기당 10분이고요. 4강전과 결승전은 전후반 10분씩 대결한다는 점. 전국 예선 상위팀 4팀은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전국 예선을 통해 선발한 24개 팀이 출전하는 게토레이 H컵 풋살 중등부 전국 챔피언십은 9월 24일 시흥 HF 풋살 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날 중등부 최강 아마추어 풋살 팀이 가려지게 됩니다.